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경선에 오른 후보들이 발표됐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6명 가운데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예비 경선을 통과했고 윤상현, 조경태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4명을 뽑는 일반 최고위원 선거 본경선에서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용호, 허은하 후보가 진출했고 한 명을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선거 본경선 진출자는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이렇게 4사람을 압축했습니다. 본경선 진출자는 지난 8일과 9일 양 이틀간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로 정해졌고 당 선관위는 컷오프 결과가 본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본경선에 오른 후보들을 분석해보면 뭔가 뚜렷한 점이 눈에 확 들어오죠. 반갑지는 않은 소식인데요.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 친이준석계로 평가받는 인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렇게 4명입니다. 자, 그런데 친이준석계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도전한 4인 모두가 컷오프를 통과해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반면 친윤 그룹으로 평가받는 박성준, 이용 등 친윤 의원들은 다수 탈락했습니다. 따라서 당대표를 필두로 한 친윤 지도부 구성을 바라고 있는 대통령실과 당내 주류의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발표는 순위 및 득표율 발표 없이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인사들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들 친이준석계의 4인방이 얼마의 득표율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새롭게 구성되는 지도부 체제에 들어간다면 이준석의 파이프라인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천하람의 경우 컷오프를 통과하긴 했지만 당대표로 당선될 확률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죠. 하지만 컷오프를 통과한 천하람은 기존의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양강 후보의 구애를 받는 등 당대표 결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 최고위원의 경우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이 3명의 후보 중 단 한 사람만 지도부에 입성을 해도 이준석의 분탕질이 성공했다. 이준석의 분탕질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중요 결정사항을 정하는 최고위에서 시시각각 사사건건 주류인 친윤계와 다른 의견을 내며 부딪힐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들 3명 전부가 최고위에 입성할 일은 없겠지만 1명 혹은 2명이 최고위에 입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도 상상이 가시죠. 아까 제가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들 중 1명이라도 최고위에 입성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이준석이 당무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깁니다. 또 이준석기 최고위원의 의견이나 목소리는 소수 의견에 불과하겠지만 이를 대서특필해주는 좌파 성향 언론이 정말 많죠. 최근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된 지난 전당대회 그리고 이른바 이준석 사태 때 언론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미리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준석이 뒷방에 들어앉아 이들을 이용해 어떤 일들을 벌일지 쉽게 예상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경선 결과의 중간 결과가 한 언론사에 의해 유출이 된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해 오늘 당 선관위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끝나서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비 경선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는 본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날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힘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 컷오프 여론조사 중간 집계에서 김기현 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이 안철수 후보 측은 예비 경선 여론조사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시점에서 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중간 집계가 유출됐다며 진상규명을 통한 유출자 제명 조치와 함께 당 선관위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했는데요. 일단 당 선관위 해명의 요지는 이겁니다. 자, 일단 집계 과정을 보면
자, 먼저 투표권이 있는 당원 84만 명을 3등분하고 랜덤 샘플링으로 각 모집단에서 2,000명씩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3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에 다시 선관위가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최종 결과를 산출한 다음에 여론조사 업체 3개에서 대표자들이 밀봉된 봉투를 가져와서 선관위원장에게 전달을 하고 이걸 또 사진으로 기록을 남긴다고 합니다. 자, 물론 여기에도 구멍은 있죠. 3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 다시 선관위가 합산하는 과정을 거칠 때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이걸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 자신이 본 것을 발설했을 가능성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펜앤드마이크의 보도 시점이 여론조사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자, 보도 당시 펜앤드마이크는 기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지만 그 이후 논란이 되자 정치권 관계자로 취재원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펜앤드마이크에게 기사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길 요청했고 만약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기사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어떻게 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는지, 정말 안철수 후보 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출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 선관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론사가 주작을 한 것인지 진상을 명확히 파악해서 공정성 시비가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듯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안 잠잠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은 정치 현안과 관련해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요. 그 중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일단 당원 100%로 바뀐 전당대회 룰을 비판했는데 김 전 비대위원장은 당심이 민심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 본 것 같다며 이런 오만한 사고방식을 가질 것 같으면 결국 유권자가 따라가지 않고 정당이 국민 앞에 오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정당을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당 장악 시도가 후회만 남길 수 있다는 말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행위, 즉 전당대회 개입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는 것이 됐다며 그게 다 부질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의 교훈으로 다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노 대통령이 새로 만든 열린 우리당이 과반수를 확보했다가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무너져버린 사례를 들었습니다.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틀렸다, 예시를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린 우리당 실패의 이유는 다름 아닌 무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무능했고 따라서 그 무능한 노무현이 만든 당이 유능할 리 만무했죠. 즉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처럼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패망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무능한 정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제대로 된 예를 든다면 박근혜 정부를 그 예로 들어야 했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초는 김무성이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그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 이전에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박 대통령에게 이미 반기를 들었던 유승민이 합세하고 여기에 오랜 시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친이계가 합세하면서 탄핵의 어떤 큰 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조차 반윤 인사들 다수가 당선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아마 벌써부터 레임덕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호심탐탐 윤석열 탄핵 기회를 노리는 민주당과 짝짝꿍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분명히 속출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열리는 총선은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다수가 당선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기초를 닦는 일이 바로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계파 정치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계파 정치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친이, 친박, 친문, 친윤, 심지어 친이재명계, 친이준석계까지 이건 꼭 정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뜻이 맞는 사람끼리 뭉치는 건 일반적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 중심으로 당이 구성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 구성원들이 무능해서는 안 될 것이고 간신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겠죠. 어쨌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갖는 의미,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배신자 세력에 의해 어떤 수모를 겪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이것만 상기해 봐도 답은 정확히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